투데이 분석 유스탁 유창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뭐 나이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월드컵 효과인지도 모르겠지만 나이키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래도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나이키 하면은 물론 뭐 글로벌 탑 브랜드이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애플, 테슬라도 좋아야 되거든요. 네. 뭐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관련주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움직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뭐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나이키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월가 전망치를 상당히 웃돌았고 특히 북미 지역의 매출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있는 와중에도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키는 강력한 브랜드를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정적인 고마진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직영으로 돌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도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수익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었던 요소라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나이키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뭐 나쁘게 보는 쪽은 저희 아디다스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매출 감소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소비 심리가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에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나이키가 뭐 한 12% 오른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어저께 시장을 주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애플이거든요. 애플이 한 종가상으로는 2% 정도 상승했습니다만은 장중에 3%가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약간 뭐 아쉬운 종가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거의 2%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결국엔 소비하고 연관된 기업들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이끌어 주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저께 의류주들이 좀 OEM 관련된 업체들이 좀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저는 OEM 관련된 업체들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어쨌든 그 의류 관련해서는 재고가 좀 타이트하다라는 것이 계속 얘기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조금은 이번에도 확인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업이 앞으로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를 이야기할 때 가이던스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제로 코로나 정책 여파로 중국 시장 매출이 3% 정도 감소하긴 했는데 중국이 최근 방역을 좀 풀다 보니까 앞으로 현지 매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가이던스가 좋게 나왔는데 사실 중국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전반적인 소비재 그리고 OEM에 주는 영향도 리스크 부분은 없을지 먼저 센터장님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그동안 주가가 오른 부분들이 사실 좀 없었고 그래도 이제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아예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던 부분들에서는 매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도 좀 소진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OEM 기업들은 또 이 원화가 약해지게 되면 또 수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약재보다는 호재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이 아까 저희 뭐 뉴욕 현지 연결했을 때도 내년에 좋아지는 게 이제 경기 소비재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 안에서 보면은 이제 경기 소비재 내에는 의료업종, 미디어 엔터 자동차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올해 원래 리오프닝이라 하면서 의료주나 이런 거 보자라는 거 있었는데 이제야 조금 활기를 찾는 거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같은 시각이신지 네. 아니면 같은 시각이시라면 지금부터 저희가 관련주들을 매수해도 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OEM, 뭐 ODM 쪽으로 보신다라면 전 영업무역은 계속해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안정적인 그 재고 관리가 되어 있고 또 약간 그 모직 위주의 제품 라인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니트 관련된 것보다는 납기일이 짧고 또 그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점이고요. 또 자체 브랜드가 있다라는 것도 수익
가격성 관리가 좀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주가는 아주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 한 1년 정도 바닥에서 좀 가격을 좀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트렌드가 좀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스포츠 의류 그리고 한 2, 3년 전부터는 골프 의류 시장을 상당히 주목을 했었고 휠라홀딩스는 그 시장을 먼저 큰 기업을 인수하면서 진출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의 트렌드는 약간 테니스 시장이 상당히 2030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장도 휠라홀딩스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좀 빠르게 시장을 좀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본다라면 새로운 트렌드에 계속 좀 잘 맞춰가고 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어떤 그 성장 모멘텀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백산처럼 어제 나이키 그리고 아디다스 관련주들이 이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장까지도 이어질까요? 그리고 이어진다면 지금 매수를 해도 될까요? 뭐 백산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윗꼬리가 나오면서 약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지금 8,500원대는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그 저점을 확인시켜주고 반등을 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공략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대신에 손절가는 좀 짧게 놓고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8,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은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잘 갔는데 오늘 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 리튬 관련주입니다.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17% 이상 급등하다가 이 나흘째 주가 고공행진 이어가는 중에 어제는 장중 4% 정도 하락 전환했고 어반 리튬 또한 10% 이상 어제 장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이처럼 리튬 테마주 급등락에 따른 이 투기 매매 우려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이걸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지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는 뭐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 뭐 최근에 말씀하신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뭐 어반 리튬이 그래도 조금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조금 선방하는 모습이지만 길게 본다라면 한 달 정도 흐름을 좀 본다라면 여전히 큰 수익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자리에서 맴도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리튬 관련된 종목으로 뭐 언급이 되었었던 뭐 미래 나노텍이라든지 뭐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강원 에너지 뭐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엄밀히 따지면 손해거든요. 손실 구간이고 뭐 최소 고점 대비해서는 한 20% 정도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좀 11월 중순 이후 좀 꺾인 부분들이 좀 있죠. 네. LG에너솔루션이라든지 3사 SDI가 좀 조정을 받았었고 그러면서 소재 부품주 쪽으로 좀 조정이 나왔죠. 탄산 이런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은 특히 좀 취약한 게 뭐냐면 아직 개발된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일부 기업은 있습니다만은 현재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주가 수준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생산은 아니다. 영업이익은 아니다. 단순한 장밋빛 전망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STS 같은 경우는 강원도 쪽에 뭐 협업을 하겠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걸로만 가지고도 한 이틀, 3일 정도 상한가를 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자원 개발이라는 게 쉽지 않고요. 또 우리나라에서의 생산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적다라는 것이죠. 그럼 해외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미 그쪽 카르텔이 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리튬이라고 얘기하지만 리튬이 없는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단순한 기대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약간 급등락이 상당히 심한 상황에서는 좀 무리하게 잘못된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보다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리튬은 좀 피하시는 게 맞고, 리튬뿐이 아니라 2차 전지 자체가 지금 폐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계속 좀 저점을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2차 전지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약간 쉬어가는 모습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좀 대장주들이 턴을 하기 전까지는 조금은 짧게는 뭐 1, 2주, 길게는 뭐 한 달 정도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배터리 업계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갔던 이유가 앞으로 전기차 잘 팔릴 거야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월부터 배터리 3사들에 대한 주가 상승세가 조금씩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 센터장님께서는 배터리 업계의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뭐 아까 이제 테슬라 주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최악의 한 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리튬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성장성이나 뭐 예를 들어서 침투율, 기존의 비이클 대비 이제 어떤 내연기관 대비 전기차가 더 늘어난다, 이런 컨셉은 이제 조금은 워킹을 안 하는 것 같고, 전체적인 비이클의 성장이 나오는 수준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1분기, 내년 1분기 이후나 봐야 되기 때문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이런 급등락에 조금은 휘둘릴 가능성이 있어서 뭐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는 한번 제가 또 이슈 중에 하나가 국내 이슈도 있어갖고, 세 번째 이슈로 한번 제가 한번 제기해 볼게요. 어떤 거냐면 참 오랫동안 끌고 왔었던 이슈이긴 해요. 비대면 진료. 몇십 년이, 그러니까 한 수십 년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 구간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마 의료계 반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과연 될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시 또 이 비대면 진료 도입 본격화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 관련된 테마도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 법 개정과 관련된 얘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게 좀 궁금해요. 네,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비대면 의료 시장이 계속 시장 선도하고 있죠. 특히 중국이 가장 큰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도 아마존을 필두로 해서 이런 시장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이제 좀 국가가 좀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수요는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계 그 카르텔도 조금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부분적으로 좀 적용을 받았었는데, 어저께 이제 그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이제 좀 얘기가 좀 논의가 좀 있었죠. 네. 뭐 여기 이제 비대면 의료 진료 관련해서 방향성을 좀 제시한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보다는 전체 제약바이오 시장을 좀 확대시키겠다, 정부가 좀 주도해 나가겠다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좀 두고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국회에 그 비대면 진료 관련된 의료법이 개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정부가 좀 관심을 좀 보여준다라면 좀 빨리 조금 개방이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를 좀 구축을 해서 뭐 예타 자금도 한 3천억 가까이 2,987억 정도를 좀 배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희귀 난치 질환, 그리고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를 2030년까지 해서 한 3건 이상 개발을 완료하겠다라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뭐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특히 이제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저께 많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저는 원격 진료는 시기상의 문제인 것이지 결국은 그러니까 확대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관련된 기업들이 어저께 좀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유비케어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저는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그 원격 진료 관련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좀 뭐 서비스를 좀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시장에서는 그동안 좀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이 좀 주목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원격 진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런 영상 기술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쪽을 본다라면 뭐 한미약품이나 유황양행 같은 거, 특히 일반 제약주들도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어쨌든 의료 시장이 확대가 되면은 일반 약품의 시장 판매도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보면서 기업을 좀 선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확장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3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뤄드렸고요. 지금까지 뉴스탁 유창희 대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